안녕하세요. 사연 읽어드리는 사연끌림입니다. 저는 이말자입니다. 올해로 72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동네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나이 들면 체크할 게 많잖아요. 진료실에 앉아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어머니, 정말 건강하시네요. 이 나이에 이 정도 수치면 아주 우수합니다. 70대 치고는 거의 50대 몸이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그 말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선생님, 저 그러면 괜찮은 거죠? 당연하죠. 약도 딱 2개만 드시면 돼요. 계속 이렇게만 관리하세요. 병원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그래요. 저 아직 멀쩡합니다. 혼자서도 밥 해먹고 청소하고 장 보러 다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창밖을 보니 벚꽃이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 나 아직 한참 더 살 수 있어.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하니까 며느리 지영이 차가 서 있는 거예요. 요새 부쩍 자주 오더니 오늘도 왔네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영이가 거실을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고개만 까딱했어요. 어머니, 병원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검사 결과는요?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다고 하시던데 그 순간이었어요. 지영이 얼굴에 스치는 미묘한 표정을 봤어요. 실망? 아니면 짜증? 잘 모르겠지만 분명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나이가 나이시니까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잖아요. 난 아직 멀쩡한데 무슨 소리야. 지영이가 일어나서 주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찬장 문을 열어보고 냉장고도 열어보고 싱크대 서랍도 하나씩 열어보더라고요. 마치 집을 평가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 집 정말 크시네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관리하시기도 힘드시잖아요. 내가 30년 동안 국밥집 하면서 장만한 집인데 뭐가 커. 나한테는 딱 맞아. 그래도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사고 많이 나잖아요. 계단도 가파르고. 나 팔팔한데 무슨 걱정이야. 지영이가 거실로 돌아와서는 창문 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집값도 많이 올랐을 텐데 어머니, 이 동네 재개발 들어온다는 소문 들으셨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지영이가 제 걱정을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평소엔 명절 때나 와서 밥 먹고 가는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는지. 지영이가 간 후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뭔가 수상해. 분명히 뭔가 있어. 그날 저녁 아들 민수가 들어왔어요. 퇴근하고 바로 온 모양이에요. 평소엔 한 달에 한두 번 오는데 오늘은 또 뭐야? 엄마, 저녁 먹었어? 응, 먹었어. 너는? 나도 먹고 왔어. 엄마,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가슴이 철렁했어요. 잠깐 얘기 좀 하자는 말이 좋은 적이 없거든요. 민수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반짝반짝한 브로셔였어요. 표지에 행복한 실버타운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엄마, 이것 좀 봐봐. 이게 뭔데? 요양원. 아니, 요즘은 실버타운이라고 해. 엄마, 여기 사진 좀 봐봐. 호텔처럼 깨끗하지 않아?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민수야, 나한테 왜 요양원 얘기를 하니? 엄마, 오해하지 마. 지금 당장 가자는 게 아니라 미리 알아보는 거야. 여기 프로그램도 많고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난 안 갈 거야. 나 아직 건강하다고. 엄마, 근데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 만약에 밤에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런 일 없어.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다고 그랬다고. 민수가 한숨을 쉬면서 브로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엄마, 진지하게 생각 좀 해봐. 우리가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지영이도 엄마 걱정 많이 하거든. 지영이가? 오늘 내 집을 감정하듯이 둘러보던 그 며느리가? 민수가 간 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왜 갑자기 요양원 얘기를 하는 거지? 다음날 아침 장 보러 나갔다가 슈퍼 앞에서 동네 박할머니를 만났어요. 어머, 말자씨 오랜만이네요. 박할머니 안녕하세요? 박할머니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말자씨, 나 요새 속상해서 잠도 못 자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큰아들이 말이야. 나보고 요양원 가래요. 네? 할머니도요? 응. 처음엔 그냥 구경만 하자고 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벌써 계약금까지 넣어놨더라고. 그리고 내가 집 비운 사이에 부동산 중개인을 데려왔어. 내 집을 팔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겨우 막았지. 근데 말자씨, 박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말자씨, 조심하세요. 요즘 자식들 부모 재산 노리는 경우 진짜 많아요. 요양원 보내놓고 그 사이에 집이고 뭐고 다 정리해버린대요. 나중에 알고 보면 갈 곳도 없어진다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설마 우리 민수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집에 와서 서랍을 열어봤어요. 통장, 도장, 집, 등기권리증 다 제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또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우리 내일 은행 좀 같이 가자. 은행? 왜? 엄마, 통장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잖아. 내가 인터넷 뱅킹 설정해 둘게. 난 지금도 불편한 거 없는데. 엄마, 만약에 큰돈 이상하게 빠져나가면 어떡하려고. 미리 방지하는 거야. 비밀번호랑 도장만 주면 금방 끝나. 비밀번호랑 도장? 그 순간 박할머니 얘기가 떠올랐어요. 민수야, 나 생각 좀 해보고 연락할게.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뭐 나쁜 짓이라도 하게?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창밖을 보니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거실에 놓인 요양원 브로셔가 보였어요. 저는 그 브로셔를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행복해 보이는 노인들 사진, 깨끗한 방, 넓은 식당. 하지만 왠지 그 사진 속 노인들의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내일은 은행에 가봐야겠어, 몰래.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로 만약에 내 아들이 나를 배신한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어요. 민수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 갔어요. 창구 직원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제 통장 거래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최근 6개월 것으로요. 네,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처음엔 평범했어요. 연금 들어오는 것, 마트에서 쓴 것, 병원비.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여기 보시면 지난 3개월 동안 총 1,200만 원이 다른 계좌로 이체됐네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이체한 적 없는데요? 어머니, 여기 보세요. 전부 도장 찍혀서 처리된 거예요. 수령님이 이민수님이시네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민수? 우리 아들 이름이? 네, 예금주가 이민수님입니다. 어머니 도장으로 처리됐고요. 그제야 기억났어요. 작년 가을쯤 민수가 엄마,
세금 환급받으려면 서류가 필요해. 라면서 도장이랑 통장을 빌려갔었어요. 하루만 쓰고 돌려준다고 했었죠. 그때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아니요, 괜찮아요. 휘청거리며 은행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처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1200만 원? 제가 국밥집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면서 명절도 없이 일하면서 모은 돈, 그걸 내 아들이 몰래 가져갔다니 눈물이 났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왜 말을 안 하고 가져간 거야? 필요하면 말을 하지. 아니, 알아요. 말했으면 제가 안 줬을 거라는 걸 민수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 장 보러. 장바구니가 없는데? 그냥 산책. 민수가 일어나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 은행 갔다 온 거지?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은행에서 전화 왔어. 어머니가 거래 내역 조회하셨다고. 엄마, 나한테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 왜 몰래 가? 물어봐? 네가 내 돈 1200만 원 가져간 걸? 민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건 왜 말도 안 하고 가져간 거야? 말했으면 엄마가 안 줬을 거잖아. 당연하지. 그게 내 돈인데. 민수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엄마, 나 사업 실패했어. 빚이 너무 많아. 이자만 매달 200만 원이야. 그래서 엄마 돈을 몰래 가져간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엄마, 나 진짜 급했어. 안 갚았으면 집까지 날아갈 뻔했다고. 그런 말을 하지 왜 몰래 가져가? 엄마가 걱정할까 봐.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알아, 엄마.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런데 왜 이래? 왜 엄마한테 이래?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다 갚을게. 조금만 시간을 줘.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영이었어요. 어머니 안 계세요? 민수가 문을 열어줬어요. 지영이가 들어오더니 저를 보고 밝게 웃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 시간 좀 있으세요? 왜? 저번에 민수 오빠가 보여드렸던 실버타운 있잖아요. 거기 오늘 견학 가는 거 어때요? 그냥 구경만요. 난 안 갈 거야. 지영이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냥 한 번만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싫으면 안 가셔도 돼요. 싫다니까?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가보자. 나도 같이 갈게. 너희 둘이 가. 지영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서류였어요. 어머니, 사실은요, 제가 이미 예약을 했어요. 뭐? 오늘 2시에 견학 예약이 돼 있어요. 안 가시면 예약금이 날아가요. 내가 언제 예약하래? 제가 어머니 생각해서 미리 해놨어요. 화가 치밀었어요. 너 마음대로 왜 예약을 해?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 어머니, 제발요. 그냥 보기만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발. 나 지금 힘들어. 엄마까지 이러면 나 어떡해.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평생 저를 괴롭혀온 말. 엄마, 나 힘들어. 그 말만 들으면
제가 늘 무너졌거든요. 알았어. 구경만 하는 거지? 응, 구경만. 차를 타고 가는 길, 민수는 운전에만 집중했고, 지영이는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뭔가 문자를 계속 보내더라고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곳에 도착했어요. 해맑은 실버타운이라는 큰 간판이 보였어요. 건물은 깨끗했어요. 로비도 넓고 화분도 많고, 그런데 이상했어요. 한 직원이 저를 보더니 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도착하셨습니다. 지금 모시고 올라갑니다. 도착했다고? 우린 그냥 구경 온 건데? 곧 정장을 입은 중년 여자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저는 이곳 원장 서미란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네, 보호자분께서 연락 주셨잖아요. 저는 민수를 쳐다봤어요. 민수는 눈을 피했어요. 원장이 안내를 시작했어요. 식당, 물리치료실, 정원, 시설은 좋았어요. 그런데 복도를 지나는데 한 할머니가 창밖을 보며 울고 계시더라고요. 저분은, 저분은 처음 오셔서 아직 적응 중이세요. 3층 어느 방 앞에서 원장이 멈췄어요.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입니다. 내 방이요? 네, 보호자분께서 이미 계약하셨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잠깐만요. 나 계약한 적 없는데요? 민수가 다가왔어요. 엄마, 일단 방 보고 얘기하자. 민수야, 이게 무슨 짓이야? 원장이 방문을 열었어요.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옷장, 책상, 직원이 서류를 들고 왔어요. 원장님, 입소 동의서입니다. 제 눈이 그 서류로 갔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언제 이런 거에 도장을 찍었어? 지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지난달 건강검진 받으실 때 동의서에 사인하셨잖아요. 그게 이거였어? 모든 게 계획이었구나.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엄마를 여기 두고 갈 순 없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여기가 안전해. 우리도 안심하고. 안심은 무슨! 너희들이 편한 거지!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노인들이 이쪽을 쳐다봤어요. 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일단 방으로 들어가셔서 진정하시죠. 난 안 들어가! 집에 갈 거야! 지영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생각보다 힘이 셌어요. 어머니, 사람들 다 쳐다봐요.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놓으라고! 너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원장이 직원들에게 눈짓했어요. 2명의 젊은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머니, 흥분하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일단 방에서 좀 쉬시죠. 싫어! 나 여기 안 있을 거야! 하지만 직원들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제 팔을 붙잡고 방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엄마 좀 쉬어. 우린 집에 가서 엄마 짐 좀 챙겨올게. 민수야, 제발! 문이 닫혔어요. 딸깍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 열어! 여기 열어! 문을 두드렸어요. 발로 차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3층이었죠. 뛰어내릴 수는 없었어요. 아래 주차장에 민수 차가 보였어요. 민수와 지영이가 차에 타는 게 보였어요. 민수야! 지영아!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차가 출발했어요. 그제야 현실이 실감났어요. 나 버려진 거야?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가방을 열어봤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핸드폰이 없었어요. 핸드폰을 지영이가 내릴 때 차에서 가져갔어. 집 열쇠도 없었어요. 지갑은 있었지만 카드도 현금도 별로 없었어요.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 났어요. 억울했어요.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내가 평생 저 아이를 키웠는데 밤새 아파서 응급실 가던 일,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빚내던 일, 결혼자금 보태주려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던 일, 모든 게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왜, 왜 나한테 이래? 그날 밤 저녁 식사 시간이라고 직원이 왔어요. 어머니 식당으로 가시죠. 배 안 고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셔야죠. 식당으로 갔어요. 다른 노인들이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모두 표정이 없었어요. 빈자리에 앉았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저를 봤어요. 새로 오셨어요? 네. 적응하는데 시간 좀 걸릴 거예요. 나도 처음엔 매일 울었어요. 여기 오신 지 오래되셨어요? 2년 됐어요. 우리 딸이 보냈죠. 처음엔 잠깐만 있다가 나가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여기 있네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밤 저 멀리 불빛이 보였어요. 저 어디엔가 제 집이 있을 텐데 새벽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다음 날 아침 복도에 나갔어요. 원장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네, 한지영 씨. 어르신 잘 계세요. 지영이 이름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문 옆에 바짝 붙었어요. 이번 달 후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아, 이미 됐어요? 300만 원 맞죠? 후원금? 300만 원? 어르신 건강 기록은 네,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치매 의심 증상으로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실제로는 멀쩡하시지만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럼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자리를 피했어요. 치매 의심 증상? 나를?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이 보였어요. 지영이가 원장한테 돈을 줬어. 그리고 내 건강 기록을 조작했어. 점심시간 식당에서 어제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났어요. 저 여쭤볼 게 있어요. 뭐예요? 여기 나갈 수는 없나요? 할머니가 쓰는 숨을 지었어요. 보호자 동의 없으면 못 나가요. 그리고 여기 들어온 사람들 대부분 서류상으론 치매나 인지장애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가짜로 만든 거예요. 자식들이 원장한테 돈 주고 부탁하는 거죠. 그래야 강제로 입소시킬 수 있으니까. 손이 떨렸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해봤자 소용없어요. 서류상으론 우리가 환자니까요. 오히려 어르신이 착각하신다고 하죠.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오후에 복도를 걷다가 또 원장실 앞을 지났어요. 이번엔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원장이 자리에 없었어요.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재빨리 뒤적였어요. 그러다가 제 이름이 적힌 파일을 발견했어요. 펼쳐봤어요. 입소자, 이말자, 72세, 진단명, 알츠하이머형 치매 의심, 인지능력
중증도 저하, 일상생활 수행 불가능. 이게 뭐예요? 저 멀쩡한데? 다른 서류를 봤어요. 병원 진단서였어요. 그런데 병원 이름이 제가 다니는 병원이 아니었어요. 이게 전부 가짜야.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원장이 서 있었어요. 저 제 서류 좀 보려고. 어머니, 무단으로 들어오시면 안 되죠. 원장이 다가와서 서류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꽉 쥐었어요. 이거 가짜죠? 제가 치매라고요? 어머니, 그건 병원에서 보낸 거짓말 마세요. 저 병원에서 건강하다고 들었어요. 원장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일단 서류 주시고 방으로. 안 줘요! 이거 증거잖아요! 어머니! 원장이 제 손에서 서류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그때 서류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재빨리 그걸 집어들었어요. 며느리 한지영과 원장의 문자 대화 프린트물이었어요. 지영, 원장님, 시어머니 입소건 잘 부탁드립니다. 원장, 건강기록은 어떻게 작성할까요? 지영, 치매 의심으로 해주세요. 손이 떨렸어요. 원장이 제 손에서 종이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저는 재빨리 옷 안쪽에 숨겼어요. 어머니, 그거 주세요. 싫어요. 어머니, 지금 큰일 내시는 거예요. 저는 원장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원장님, 이거 불법이죠? 건강기록 조작하고 뇌물 받고. 원장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제발. 이거 밖으로 나가면 원장님도 끝이죠? 저한테 협조하세요. 그럼 원장님도 살 수 있어요. 원장이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뭔데요? 증거요. 제 며느리가 원장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얼마를 줬는지 전부 다요. 원장은 망설이다가 결국 서랍을 열었어요. 이거 전부 드릴 테니 제발 저는 살려주세요. USB를 건넸어요. 저는 그걸 꽉 쥐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USB를 받아서 속옷 안쪽 깊숙이 숨겼어요. 원장이 저를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정말 저를 곤란하시게 하면 안 돼요. 원장님이 먼저 불법을 저지르셨잖아요. 그건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 나도 살아야 해요. 그리고 제대로 살고 싶어요. 방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증거는 확보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나가는 게 문제였어요. 핸드폰도 없고 외부와 연락할 방법도 없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식당으로 갔어요. 어제 그 할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말자씨, 여기 앉아요. 앉으니까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1층 로비에 공중전화가 있어요. 밤 11시 이후에 당직 직원 한 명만 남거든요. 그때 몰래 내려가면 전화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나도 처음에 그렇게 해서 딸한테 연락했었어요. 근데 소용없었지만. 할머니 눈빛이 슬펐어요. 감사해요, 할머니. 그날 밤 시계를 보며 기다렸어요. 10시, 10시 30분, 11시.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살금살금 문을 열고 나갔어요.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1층 로비 구석에 공중전화가 보였어요. 당직 직원은 데스크에서 졸고 있었어요. 전화기 앞에 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었어요. 누구한테 전화하지?
민수? 아니야, 소용없어. 경찰? 아니야, 서류상으론 내가 환자니까. 그때 박 사장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동네에서 슈퍼 하시는 박 사장님. 착하고 정직하신 분.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박 사장님, 저 이말자예요. 말자씨?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안 보이길래 걱정했어요. 저 지금 요양원에 있어요. 요양원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에요. 제 의지로 온 게 아니에요. 며느리랑 아들이 목이 메였어요. 상황을 급하게 설명했어요. 박 사장님은 점점 더 놀란 목소리로 들었어요. 말자씨, 그거 완전 범죄예요. 노인 학대라고요. 증거는 있어요. USB에 다 담았어요. 근데 여기서 나갈 방법이... 제가 내일 바로 노인권익센터에 연락할게요. 법률구조공단도 알아볼게요. 정말요? 당연하죠, 말자씨. 조금만 버티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박 사장님. 정말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말자씨, USB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그게 유일한 증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밤에 여기서 뭐 하세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당직 직원이 일어나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 급한 전화가 있어서요. 밤에는 전화 사용 금지예요. 규칙 아시잖아요. 조금만 더... 안 됩니다. 방으로 올라가세요. 방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다행히 박 사장님과는 통화를 마쳤어요. 이틀 후 오전에 원장이 제 방에 왔어요. 어머니, 오늘 오후에 보호자분들이 면회 오신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민수가? 네, 며느리분도 같이요. 드디어 대결할 시간이 왔어요. 오후 2시 면회실로 갔어요. 민수와 지영이가 앉아 있었어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어때? 적응 좀 됐어? 민수가 웃으며 물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조용히 앉았어요. 적응? 여기가 감옥인데 무슨 적응을 해? 민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지. 우리가 엄마 걱정돼서... 걱정? 너희가 나를 걱정해? 지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여기 좋잖아요. 밥도 나오고 프로그램도 있고. 좋긴 뭐가 좋아.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닌데. 어머니, 나중에는 고마워하실 거예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지영아, 제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너 원장한테 돈 줬지? 300만 원. 지영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 건강 기록도 조작했지? 치매 의심이라고. 민수가 당황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다 알고 있어. 너희가 원장이랑 짜고 나를 여기 가둔 거.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원장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영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원장님! 우리 약속이 뭐였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양심이 있습니다. 원장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여기 보호자분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 통화 녹음, 후원금 입금 기록 전부 있습니다. 민수가 그 봉투를 집으려고 했지만 제가 먼저 낚아챘어요. 이미 노인권익센터로 제출됐습니다. 원장의 말에 지영이가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저는 서류를 꺼내서 펼쳤어요. 지영이와 원장의 문자 대화가 가득했어요. 지영, 시어머니 건강기록, 치매 의심으로 작성해 주세요. 원장, 실제로는 건강하신 분인데 괜찮을까요? 지영,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집 정리하는 동안 붙잡아만 주세요. 집 정리? 너희 내 집을 팔려고 했구나.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 우리도 너무 힘들어서. 힘들면 엄마를 가둬?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엄마. 그때 문이 또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구조공단 김성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박 사장님이 연락한 게 틀림없었어요.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현재 이 사건은 노인 유기, 사문서 위조, 재산 편취 미수에 해당합니다. 민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변호사님, 저는 그냥... 어머니 명의 통장에서 1,200만 원을 무단 인출하신 게 그냥입니까? 그건 빌린 거예요. 어머니 동의 없이 빌렸으면 절도죠. 변호사가 저를 봤어요. 어머니, 고소하시겠습니까? 저는 민수를 봤어요. 제가 낳고 키운 아들. 밤새 업고 병원 가던 그 아이.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저를 돈으로만 본 사람. 네, 고소할게요. 엄마! 민수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형사 고소를 피하시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지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조건이요? 첫째, 어머니 재산 전액을 즉시 반환하실 것. 둘째, 접근금지 각서를 작성하실 것. 셋째, 향후 어머니 유산 상속권을 포기하실 것.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너무하잖아요! 너무한 건 누구예요? 건강한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가둔 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변호사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수가 입을 다물었어요. 선택하세요. 형사고소를 당해서 전과자가 되시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각서를 쓰시든지. 지영이가 울먹였어요. 어머니, 제발.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 시어머니를 가두는 게 사정이야? 빚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날 죽이려고 했어? 지영이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자, 서명하시죠. 시간 없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민수를 쳐다봤어요. 민수가 서명했어요. 지영이도 울면서 서명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오늘 바로 퇴소 가능합니다. 제 가슴이 뛰었어요. 지금요? 네, 지금 당장요. 방으로 가서 짐을 챙겼어요. 많지 않았어요.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복도를 걸어 나가는데 다른 노인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부러운 눈빛들. 식당에서 만났던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말자씨, 정말 대단해요. 할머니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늙었어요. 힘도 없고. 근데 말자씨는 해냈네요. 할머니도 할 수 있어요. 로비로 내려오니 박 사장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자씨! 박 사장님! 달려가서 박 사장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말자씨가 용기 내신 거죠.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어요. 자유의 공기를 마셨어요. 아, 이제 자유야. 박 사장님 차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익숙한 거리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박 사장님, 저 혼자 들어갈게요. 네, 천천히 들어가세요.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집 안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제 집이었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눈물이 났죠.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돌아왔다. 내가 정말 돌아왔어. 거실을 둘러봤어요. 선반 위에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민수 어렸을 때 사진, 결혼식 사진,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에서 우리는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행복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그 시절은 끝났어요. 사진첩을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제 침대에서 잤어요. 평화로웠어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어머니, 모든 재산이 어머니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통장, 집 등기, 전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언장 작성하신다고 하셨죠? 네, 제 재산은 평소 고마웠던 분들께 나눠주고 싶어요. 박 사장님, 이웃분들, 그리고 노인권익센터에 기부하고 싶어요. 아드님은요? 제외요.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일주일 후 부동산에 들렀어요. 큰 집은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어요.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어요? 가족 없어요. 제가 혼자 결정합니다. 한 달 후 이사했어요. 2층 빌라. 깨끗하고 아담했어요. 이사한 첫날 밤 베란다에 섰어요. 밖을 봤어요. 낯선 동네였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다음 날 노인정에 갔어요. 할머니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새로 오셨어요? 네, 이말자예요. 어제 이사 왔어요. 어머, 반가워요. 같이 쳐요. 화투를 치면서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말자씨, 여기 요가 교실도 있고 노래 교실도 있어요. 그래요? 좋네요. 점심은 같이 국밥집에 가서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말자씨, 가족은요? 없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가족이에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가족이 꼭 피를 나눈 사람만은 아니라는 걸. 어느 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어요. 할머니, 저 지훈이에요. 손주였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지훈아, 할머니 보고 싶어요. 아빠가 요즘 계속 울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훈아,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아빠한테도 전해줘. 할머니는 아빠를 용서했지만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할머니. 지훈아, 잘 자라. 할머니는 항상 네 편이야. 전화를 끊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3개월 후 요가 교실 발표회가 있었어요. 저는 무대에 섰어요. 떨렸지만 끝까지 해냈어요.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말자씨 정말 멋있었어요. 발표회 후 할머니들과 막걸리를 마셨어요. 웃고 떠들었어요. 말자씨,
요새 정말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요. 정말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의 제 얼굴은 밝았어요. 이말자 72세.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일기장을 꺼냈어요. 마지막 장에 썼어요.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누구 인생에 짐이 되진 않겠습니다. 꼭 기억하자. 내 삶의 결정권은 끝까지 내 것이야. 숨 쉬는 한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일기장을 덮었어요. 베란다로 나갔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멀리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따라 웃었어요.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행복했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연끌림이었습니다.